9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이 단식장 주변에서요, 어제 오늘 음식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먼저 이 음식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째인데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 요 한 단어로 요약되는데 단식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단식을 이제 와서 끝낼 상황이었다면 시작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의했을 때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사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 대표로서 좀 많이 벽에 다다른 느낌을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6개월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으신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민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정생의 마음으로 단식을 결단하게 된 상황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단식을 중단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오늘 메인 주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전에 보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단식할 때 청와대 앞에서 이제 단식했을 때 그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렇게 좀 악수도 하고 이렇게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단식을 할 때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와서 또 이렇게 그만 좀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오질 않아요.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태영호 의원이 오긴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고.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지금 9일째인데. 이게 9일째, 10일째 이게 결국엔 극단으로 접어들면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분명히 찾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거는 너무 극단 아닌가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완강하게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칫 이런 논란으로 또 다른 논란으로 이게 확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출석하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어느 정도 무마를 이렇게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단식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이 옆에서 고등어, 전복 드셔보셔라 이렇게 권유한 의원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그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홍보 행사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월 28일 정도부터 이미 그게 준비되어 있었고 아마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께서는 31일 날부터 단식을 시작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준비되는 행사였는데 원래 준비된 네, 행사였군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도 저한테는 국민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저한테는 국민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병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있을 수산물 판촉 행사에 들러서 맛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길 바란다. 저게 시식을 할 때 주는 샘플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명분 없는 단식을 끝내고 그간의 괴담 정치에 대해 우리 국민과 어민들에게 조금이나 사죄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의원의 당사자의 입장은 저럴 수 있지만 제가 봐도 약간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일어난가 봐요. 그래서 당일날 지금 삭제를 했고 사실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텐트가 만약에 단식한 텐트가 여기면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원래 시식을 하는 걸로 했어요. 당연히 수산물하면 시식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식하는 게 맞나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식은 캔슬을 하고 시식은 취소를 하고 그 대신 우리 어민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들은 파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사는 8월 28일 행사고 이재명 당대표는 31일 날 단식을 진행해서 시차는 조금 있었다. 시식 행사가 있으려고 했는데 시식 행사는 취소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안병길 의원 SNS가 논란이 되니까요. 여야 모두에서 좀 제동을 거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판매 홍보 이런 정도로 축소해서 하라고 제가 지침을 그렇게 항의의 뜻이 이미 전달이 됐고 당 차원에서 뭐 윤리 제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했고 태용호 의원이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식장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먹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 모 의원은 자 출구 전략으로 와서 고등어 드셔라라고 비아냥대고 있고요. 하지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와서 들어야죠.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상식이고. 하지만 대통령한테 찍힐까 봐 못 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좁은 정부라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이동성 행정관. 어쨌든 뭐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 내에 뭐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윤건영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오지 못하는 건 대통령한테 찍힐까봐 못 온다고 하는데 좀 전에 이동석 행정관은 아마 내일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나면 그때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요거하고 좀 배치가 됐는데 어때요? 이게 사실 뭐 정치권의 그런 행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낮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뭐 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그 드루킹 특검 요구하는 단식을 할 때도요. 사실 그 민주당 중진 의원들께서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기자들이 없을 때 이런 협약을 이렇게 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국무총리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사실 여당 대표가 가지 않는데 국무위원이 가는 거는 사실 그게 행보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 안에서 먼저 맞습니다. 일단은 하고. 여의도의 일은 여의도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이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 미지수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 단식장 주변에서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이 음식하고 관련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시식회가 원래 100m 안팎에서 예정이 되다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이걸 했으면 큰일 났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건 단식 천막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 바자회가 열렸는데요. 아. 여기서 감귤 주스와 전통 과자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를 반대하면서 지금 대표가 단식 중인데 무슨 음식 장사를 하느냐 고성을 질렀고 이곳에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바자회 이름이요 보신 것처럼 방글라데시 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입니다. 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전태일 재단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행사인데요.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를 주최한 박 의원에게 강성 지지층들은 이 박용진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 뭐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악성 테러 글을 또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단식장 주변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거 못지않게 당 내에서도요.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여러 목소리들이 계속 더해지고 하는데 저희가 몇몇 목소리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리에 뭐 전방위적 수사 뭐 400번이나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지. 하여튼 정치검찰이 굉장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이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스스로가 네. 결단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저런 폭정 때문에 우리 국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저지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효주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의지는 강하고 그런데 건강은 또 우려가 되고 그러면서 당 내에서는 슬슬 이 단식 중단해야 할 출구 전략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슬슬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이번 단식 투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는 아무런 호응도 얻지 못할 그런 조건들을 내건 게 아니냐라는 것이 단식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뒤집어 말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래서 더 진정성이 있다 또는 절박하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출구 전략이 확실하고 또는 정부가 확실히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을 걸고 하는 단식이었다면 당연히 또 여권 측에서는 여러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단식 쇼 아니냐. 어차피 출구가 명확한 단식을 해서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출구 전략이 확실하지 않은 단식을 택함으로써 정말 물리적인 목숨까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의 절박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께 또 호소력이 짙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상대적으로는 이런 야당 대표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는 정부의 모습은 또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 또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행정관님 말씀처럼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가 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어떤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것보다 네.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불통으로 쌓여있는 이미지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이 고민이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출구 전략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좀 찾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해요. 지난달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10시간 넘게 조사 받았거든요. 지금 내일이면 이제 단식 열흘째고 이렇게 장시간 조사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단식을 다 아시다시피 단식을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대표의 일정을 다 소화하고 여러 있습니다. 행사들 예. 많이 가잖아요. 본회의까지 다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지금 보도를 보면 목소리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작아지고 좀 수척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도 10시간씩 수사 조사를 받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텐데 사실 단식 열흘 차에 저런 그런 강도 높은 조사를 소화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내일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내일 조사에 응해서 어떻게 뭐 진술을 하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어쨌든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관심은 검찰의 앞으로 스탠스잖아요. 자, 예상을 해보면 내일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 내로 지금 여기 저희가 달력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시간에 국회의 시간을 봤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는 추석 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동석 전 행정관이 보시는 이 검찰의 타임테이블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세요? 저는 국회 표결 처리는 추석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추석 이후에? 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너무 극한의 대립 상태로 여야가 지금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을 촉구하는 그런 그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먼저 이재명 대표를 설득을 해서 단식을 중단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예를 들면요. 그때도 중진 의원들이 당 중진 의원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당 여당에서도 이렇게 합심하면서 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새를 갖췄거든요. 결국 검찰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저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시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언제 중단하느냐 이 시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게 대표의 건강 상태가 일단은 확보가 돼야지 결국 국회도 그런 부담에서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유가 될 걸로 보고 결국 민주당이 이번 표결 처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검찰 출석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조금 더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